역학과 에너지라는 게 너희가 1학기 때 배운 물리에서 수학적인 게 조금 들어가면은 역학과 에너지인데 그 수학적인 걸 모르면 앞으로 뒤에 문제를 푸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스칼라와 벡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스칼라와 벡터는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2kg, 2m/s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들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리량들 중에서 크기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걔는 스칼라고요. 그리고 방향도 함께, 크기랑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걔는 벡터입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이동거리와 변위가 있어요. 일단 이동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간 거, 위로 간 거 이런 방향 생각하지 않고 이동한 실제 거리를 전부 다 체크를 해주면 이런 까만색 모양의 경로가 되겠죠. 이 경로를 모두 합한 걸 이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까지 직선으로 그어서 표시한 거, 방향까지 표시한 이 빨간색 선을 변위라고 합니다. 저 검은색 선은 아까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이동거리는 스칼라 양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아까 직선으로 표시한 다음 방향까지 표시해준 방향을 고려한 빨간색 라인은 변위라고 하고 변위는 벡터량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이랑 관련 있는 걸로 속력이랑 속도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다릅니다. 일단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방향이 없는 걸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생각하는 스칼라량이면 속력이고요. 그 다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 방향이 있는 건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스칼라량이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인 물리량들이 다 벡터에 스칼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질량, 온도 이렇게 방향 없고 크기만 있는 것들이 스칼라. 그 다음에 속도 있으니까 가속도. 그 다음 힘. 아니면 너희가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크기까지 나타내는 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벡터는 표시를 할 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너희가 힘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이미 배우고 온 내용인데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요. 기준점이 있고요. 이 기준점이 우리가 힘 표시할 때는 작용점이었죠.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곧 벡터의 방향이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인데 벡터를 문자로 적을 때 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적을 때 a가 벡터량이다 라고 하면은 a 위에다가 이런 화살표를 적은 다음에 벡터임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를 여러 방향으로 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2뉴턴, 왼쪽으로 4뉴턴의 힘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벡터의 합, 두 힘의 합을 왼쪽으로 2뉴턴이다. 알짜힘은 왼쪽으로 2뉴턴이다. 이렇게 단순 더하기 빼기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 두 힘이 서로 평행했어야 합니다. 이 힘이 평행했어야 하고 지금까지는 평행한 힘들만 나왔기 때문에 벡터의 분해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물체가 있으면 오른쪽으로도 대각선으로도 다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힘을 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벡터를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벡터의 분해부터 보겠습니다. 벡터의 분해를 보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직한 두 힘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위에서 아래로 꾹 눌렀는데 책상이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수직한 아이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직한 아이들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직한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앞으로 직교좌표계로 분해를 할 겁니다. 직교좌표계라는 말이 되게 낯설 텐데 너희 이미 아는 거예요. X축, Y축. X축이랑 Y축 서로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수직인 두 축으로 나타내는 걸 직교좌표계라고 합니다. 수직인 두 축으로 분해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밑에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있죠.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 A 벡터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A 벡터라는 친구가 존재하면 얘를 X축으로 나누고 Y축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희 지금까지 좌표계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원점이 0,0이고 그리고 X로부터 2, Y로부터 3 떨어져 있는 얘를 2,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X축으로 얼마나, Y축으로 얼마나 같는지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선, X축에 평행한 선 그었을 때 이 원점, 벡터의 원점 기준점으로부터 Y축에 평행한 선까지 이동한 요만큼이 A 벡터의 X축 크기입니다. X방향 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A 벡터의 X성분이다 해서 A의 옆에다 X 작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X축에 평행한 선까지 올라간 요 선은 A 벡터의 Y방향 성분이다 해서 A 벡터의 Y방향 살짝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벡터는 X방향과 Y방향을 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힘을 합했을 때 하나의 힘이 되는 거. A 벡터랑 같은 힘이 되는 두 벡터를 더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벡터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눌 수 있었으니까 이제 더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벡터의 합성은 더하기도 합성이고 빼기도 합성입니다. 그래서 각각 볼도록 할 건데 그게 별건 없습니다. 일단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벡터의 합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A 벡터라는 친구랑 그리고 X축에 평행한 B 벡터라는 친구를 한번 더해보고 싶어요. 얘네 둘을 합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A가 아니라 X방향 따로 Y방향 따로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평행한 힘끼리는 서로 더하고 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서로 평행한 힘을 찾아주는 겁니다. 일단 A를 분해를 해보면 A가 X방향으로 요만큼 분해가 될 거고 그리고 Y방향으로도 요만큼 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A를 분해를 해놓고 B를 보니까 B는 그냥 X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분해를 할 게 없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방향끼리 Y방향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A의 X방향이 요 정도 있고요. 그리고 B의 X방향 요렇게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 X방향은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 Y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A에 의한 Y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X 따로 Y 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얘네 둘을 합해주면 돼요. 합할 때는 분해할 때랑 반대로 서로 X축에 Y축에 평행한 선 그어 놓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쭉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대각선으로 이어진 선이 바로 C 벡터예요. 둘을 합성한 C 벡터입니다. 그럼 이 C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AX와 AB 합한 거랑 그 다음 세로 길이 AY의 크기랑 루트 씌운 다음에 서로 제곱해서 더해서 피타고라스로 C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벡터의 합성입니다. X 따로 Y 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계산할 때고 만약에 그리는 것만 필요하다, 그리는 걸로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행사변형법은 A랑 B의 시작점을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A, 대각선인 A 벡터랑 그리고 X축으로만 있는 B 벡터,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둘이 시작점을 일치시켜준 다음에 얘네들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B에 평행한 점선, A에 평행한 점선 그리고 나니까 이런 평행사변형이 생겼죠. 그러면 시작점에서부터 반대쪽 평행사변형의 끝까지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바로 합성한 C 벡터입니다. A, B 시작점을 일치시켜 놓고 그리면 평행사변형법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법은 A의 끝과 B의 시작을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A 벡터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각선 위에서 끝났잖아요. 끝난 곳에서 B 벡터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의 시작에서부터 B의 끝까지 이어주면 얘가 바로 합성된 C 벡터입니다. 이런 방법 중에서 자기가 편한 거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는 거는 할 수 있고 그 다음 A 빼기 B로 가보겠습니다. A 빼기 B인데 얘도 사실은 똑같아요. 위에 있는 더하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적으면 그냥 A 벡터랑 방향이 반대인 B 벡터를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는 단순하게 방향이 반대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B의 방향을 반대로 만든 다음 더해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으로 먼저 그리면 아까랑 똑같이 그렸는데 대신에 이번에는 B의 방향이 반대로 갔죠. 아까는 B였으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이번엔 두 칸이 안 나와 있군요. 오른쪽으로 아무튼 갔었고요. 얘는 마이너스 B를 더해줘야 되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벡터를 잡아준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성된 C 벡터가 나오고요. 삼각형법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법으로 할 때도 똑같이 A 벡터가 대각선으로 있다. 그러면 A의 끝에서 B를 시작해주면 되니까 B는 이런 식으로 A의 끝에서 B를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선을 그으면 합성 벡터인 C 벡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평행사변형 삼각형법 아니고요. 그냥 빼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할 때랑 똑같이 A 벡터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 B 벡터를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B 벡터 아니에요. 얘는 앞에 있는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할 때는 방향 반대인 B 벡터를 더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B 벡터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B 벡터를 그냥 그려요. 얘는 마이너스 B 아니고 B입니다. 그리고 A 빼기 B이면 B에서 A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B에서 A로 화살표를 쭉 그어주면 얘가 바로 A 빼기 B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합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합성은 알짜힘을 이용한 데 사용을 합니다. 알짜힘을 찾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알짜힘이라고 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나타낸 걸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런 빗면 문제를 풀면 빗면 방향의 가속도가 따로 그냥 주어졌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 가속도를 그냥 단순하게 줬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여기에 중력만 주어진다라고 해도 이 빗면을 따라가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 빗면은 마찰이 있는 빗면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려보면 일단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력을 대문자 F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찰력이 있다고 했죠. 마찰력은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을 하고 아무래도 이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찰력은 빗면 위쪽으로 존재합니다. 이 마찰력은 소문자 F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선생님이랑 작용 반작용할 때도 했지만 내가 바닥을 누르면 바닥이 나를 받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수직으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얘는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힘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너희는 알짜 힘을 이용을 해서 가속도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우리 F는 ma 배웠잖아요. 그래서 F는 ma를 이용을 해서 알짜 힘을 구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짜 힘을 구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직교좌표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직교좌표계는 우리가 X축, Y축을 지표면에 X축을 평행하도록 해서 보통 만드는데 이거는 문제 푸는 사람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항상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얘는 보통 운동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빗면을 따라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빗면에 평행한 곳을 X축 그리고 거기에 수직한 걸 Y축이라고 놔둬 보겠습니다. 여기서 직교좌표계는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계산 결과는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빗면 아랫방향을 플러스 X로 그리고 위에를 Y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문제 푸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 다음 XY축 만들었으니까 이 방향대로 벡터를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보니까 마찰력은 빗면이랑 평행해요. X축과 평행하죠. 그래서 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도 Y축과 평행합니다. 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해를 해야 되는 건 중력밖에 없어요. 이제 중력은 우리가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중력도 X축이랑 Y축에 평행하도록 X축, Y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X축에 평행한 방향으로도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fx, fy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fx라고 놔두면 우리가 크기를 모르잖아요.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보통 문제에서 경사도가 세타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저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살짝 수학이에요. 이 지표면에 평행한 방향을 끄어놨을 때 지금 마찰력과 이 지표면이 이루는 방향 얘가 세타겠죠. 그리고 마찰력과 Y방향 얘네는 수직할 거고요. 그 다음 이 지표면이랑 중력도 수직할 겁니다. 각각 90도인데 요만큼이 세타예요. 그러면 FY와 중력이 이루는 얘가 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표면이랑 요 FY가 이루는 각 요만큼이 9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니까 내가 궁금한 중력과 FY 사이의 각도는 세타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세요. 자, 일단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놨고요.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일 겁니다. 한 곳이 직각이고 다른 곳은 세타이다. 그럼 이제 삼각함수 쓸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써서 봤을 때 fy는 지금 fy고 f가 있고 얘네들은 세타를 품고 있죠. 이걸로 보면 너희가 코사인과 사인을 배웠을 때 새롭게 그려서 보자면 여기가 세타, 직각, fx, fy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y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fy는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는 f분의 fx니까 fx는 f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분해를 한 거예요. 이게 분해입니다. 조금 지우고 벡터 분해를 해봤더니 f 사인 세타가 fx와 같고 그리고 fy는 f 코사인 세타와 같다. 여기까지 하면 분해를 다 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계산밖에 없어요. 아이고 여긴 못 지우겠네.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계산도 따로따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X축 따로, Y축 따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일단 Y축이 쉬워요. Y축이 쉬워서 Y축 먼저 계산을 해보면 Y축은 이 물체가 공중으로 둥둥 뜬다거나 아니면 빗면 아래로 파고든다거나 하지는 않죠. Y축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알짜 힘이 0이 돼야 돼요. Y축으로는. 그럼 일단 알짜 힘 구하기 전에 Y축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해보면 플러스 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Y가 있습니다. FY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웠네.
그러면 얘는 n-fy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n-fy인데 아까 우리가 fy는 f에다가 sin 세타를 곱한 것과 코사인이군요.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합했더니 0이 돼야 돼요. 얘네는 0이 돼야 됩니다. 알짜임이 0이어야 돼요. y로는. 그러면 수직항력은 f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x축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x축으로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x축으로는 주어진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는 마찰력,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f sin 세타라고 아까 구해놨고요. 얘네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는 m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가속도 a는 마찰력에다가 f sin 세타 뺀 거를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를 가지고 만약에 마찰력이 일정하고 이 힘도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일 테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네 라고 하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공식들 다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도 가속도는 미리 구해놨으니까 속도 구하고 이동 거리 구하고 그걸 또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벡터의 분해이고요. 여러분이 벡터의 분해랑 합성을 잘 할 줄 알아야 역학과 에너지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발 내일 듣고 와줬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바이. 내일 봐요.